안녕하세요. 군단 한국사 여러분, 군단입니다. 오늘은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화 한거의 리뷰에 앞서 3.1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총과 칼로 하는 의병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만세운동,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총과 칼로 하는 의병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만세운동은 독립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요. 한번 정말 의미가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한국의 독립은 미국이 일본의 원자력 폭탄을 꽝꽝 이렇게 터뜨려서 얻어낸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독립운동이 정말 1도 의미가 없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을 얘기하자면은 독립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1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저처럼 비겁하게 방구석에 숨어서 독립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만세를 외쳤다가 사실은 3.1운동의 가장 숨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댓글로 독립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뭐 하냐, 뭐 이렇게 나한테 AK-74 있었으면 일본인들 뚝배기 다 깨고 다녔다. 나 에임 점 모름?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댓글 놀이를 하던 키보드 워리어들이 당시에는 키보드 없었는데 설명을 하기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키보드 워리어들이 키보드로 댓글 하던 저처럼 비겁한 방구석에 숨어 지내던 방구석 페인들이 키보드를 버리고 태극기가 있으면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가 없으면 맨손으로 광장에 나가서 만세 운동을 했다. 이게 중요한 키 포인트예요. 3.1 운동의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총칼을 사용하지 않은 비폭력 운동이기 때문에 뭐 좌파 정권이 말하는 것처럼 뭐 촛불 시위의 연장선이다, 비폭력 시위 활동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비폭력으로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너 언플하지 마라 할 때 그런 언플에 많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요건을 갖췄어요. 왜냐면 기존의 의병 활동들은 총과 칼로 한 무장단체 활동이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한국 군인을 학살했다 라고 덮을 수가 있었어요. 혹은 폭력성이 짙은 테러 집단을 진압했다 이런 식으로 덮을 수가 있는데 3.1운동은 비폭력으로 했고 결국 3.1운동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폭력을 사용했다는 점, 즉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어요. 독립 전보다 독립 후에 언제 어떻게 활용됐냐면 독립하고 나서 한국도 일본과 같은 전범국으로 몰릴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한국에는 일본에 저항한 레지스탕스들이 많이 있었다. 라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 다른 독립된 국가다. 라고 해서 독립을 인정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증거 자료가 이제 이런 비폭력 운동인 3.1 운동 같은 게 증거 자료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됐지만 아까 말했던 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거긴 하죠. 그리고 이제 3.1운동이 대한의 독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우파 정권에서 말하기를 이제 흔히 말해서 3.1운동 때 태극기를 들지도 않았고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치지도 않았고 사실은 조선 독립 만세라고 외쳤다. 그래서 이들이 바라는 건 조선의 독립이지 지금의 대한민국의 독립과는 전혀 무관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진짜 너무 무식한 말이에요. 사실은 당시에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을 조선 독립 만세라고 외친 게 팩트예요. 아마 팩트일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가 없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태극기를 든 사람이 진짜 소수고 태극기가 없이 만세만 외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영화 리뷰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 감옥 안에서 이제 뭐 기생, 뭐 다방 여자, 혹은 유관순처럼 부잣집 딸, 혹은 그냥 일본인이 싫었던 여자, 혹은 뭐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삶이 힘들었던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사실은 유관순은 이제 영화에서 나왔듯이 좀 지배 계층으로서 의무로서 독립운동을 한 거라면 뭐 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일본이 미워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고 일본이 기존의 조선의 정치인들보다 수탈을 더 많이 해서 한 경우도 있고 혹은 주변 가족들을 죽이는 장면을 봐서 만세운동을 한 경우도 있고 각자 만세운동을 한 경우도 다르고 독립운동을 하게 된 계기도 다르지만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든 중요한 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국가의 독립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조국의 독립을 외쳤다는 거예요. 총과 칼을 든 군인도 아니고 아무런 손에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내가 조금만 비겁하게 살면 안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내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죽음과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비겁해지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바로 3.1 운동이에요. 3.1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3.1 운동을 다룬 영화인데 이제 한 거는 기존의 유관순 이야기들과 다르게 만세 운동 하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세 운동을 하고 나서 감옥 생활을 하는 감옥 생활을 다룬 영화예요. 제 리뷰의 특성상 영화에 대한 스포가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영화의 내용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을 건데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를 하자면 사실 이 영화는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엔 많이 불편할 수도 있고 저처럼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도 조금 불편할 수가 있고 약간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만든 영화임이 영화 곳곳에 나타나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이제 유관순이 이제 영화에서 또래인 다방에서 일을 하던 여자한테 우리 나이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말을 편하게 해라, 반말을 해라 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다방 아가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같이 천한 신분의 여자가 어떻게 양반집 아가씨에게 반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유관순 열사가 그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한 게 아니냐 라는 대사를 해요. 사실 만세운동을 한 거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죠.
그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 거지. 갑자기 민주화 운동이 됐죠. 그쵸? 그런 신분의 격차에 상관없이 서로가 반말을 하는 세상은 민주주의 사상이죠. 갑자기 민주주의 사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운동이 되었어요. 둔갑을 잘 했죠. 영화 속에서.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이제 영화는 그렇게 조금 오늘날의 촛불 시위와 3.1 운동의 만세 운동은 엄연하게 얘기하면은 성격이 달라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언론 플레이, 즉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정말 효과가 좋은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기점으로 인해서 일본군의 조선에 대한 이제 침략 방침도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이제 군사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좀 통치를 하려고 했다면 3.1 운동 이후에는 이러한 조선인들을 좀 더 분열하고 단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 지배 체제로 넘어가거든요.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문화를 지배하는 게 결국 세계를 지배하는 거다. 이제 그쵸. 총칼만이 힘의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일깨워준 어떻게 보면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저한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저는 총각 칼로 하는 의병 활동을 하는 쪽을 좀 더 선택을 하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말과 글로 먹고 살지만 말과 글의 힘보다는 총과 칼의 힘이 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팩트란 말보다 진실이란 말을 쓰려고 하지만 이제 이런 친숙한 단어, 이미 팩트란 영어 단어가 한국어인 이게 진실이에요. 이런 말보다 좀 더 저나 여러분한테 익숙한 것처럼 이렇게 문화나 언어를 지배하는 게 사실은 진짜 뼛속까지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눈에 띄는 이제 성과를 보여주는 거나 혹은 조금 더 독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총과 칼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말이 힘이 더 세냐, 총과 칼이 힘이 더 세냐고 한다면 저는 총과 칼에 한 표를 더 던지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 16살의 소녀가 만세운동을 했고 자신의 죽음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그 몸속에 잠들어 있던 그런 투쟁 의식을 깨워준 정말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유명한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정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엄마도 아니고 여자라는 단어보다 소녀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어린 나이에 힘없는 소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저처럼 비겁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숨어만 있던 그런 한 명 한 명의 시민들 마음속에 조국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심어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3.1 운동이 가진 가장 큰 의미였어요. 어쨌든 영화는 흘러가서 가장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유관순이 그러니까 1주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감옥 안에서도 만세를 불러야지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주변 감옥 생활을 하는 여자 죄수들한테 이제 알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또다시 만세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유관수는 그때부터 더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세를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영화 이제 엔딩에 그런 이제 질문을 받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는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게 상상인데 아마도 실제 유관순도 그런 생각으로 만세를 불렀지 않았을까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그쵸? 정말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위기의 상황에서 고정도 하지 못했고 순종도 하지 못했고 뭐 수많은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사실은 뭐 그 영화에 나오는 기생 역할로 나온 여자의 말이 맞아요. 정치인이 한국 사람에서 일본인으로 바뀐다 한들 밑바닥 인생을 사는 우리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사실은 좀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쵸? 근데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국가가 주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들조차 만세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다시 또 만세를 외치고 했던 데는 다 그 마음 한 가지였지 않을까요? 그래, 너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너도 안 하지만 나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오늘날 이제 뭐 팍팍한 사회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서로 막 국가 탓, 사회 탓, 뭐 남 탓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남 탓을 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를 솔직히 바꾸기에는 개인의 힘은 진짜 미약할 수가 있어요. 만세운동 할 때처럼 집단으로 모여도 그 힘이 미약할 수가 있어요. 집단으로 모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견을 동조한다고 해서 꼭 힘이 큰 건 아니에요. 진짜 뭐 말로 열심히 떠드는 거는 진짜 아무 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한다는 거. 그럼에도 했기 때문에 나같이 비겁하게 숨어 지내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류관순의 행보가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여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한 거 아직 안 봤다면 재밌어요. 꼭 보세요.